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11월 28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제가 주말 사이 몸이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아직까지는 돌아오지 않아서 영상 내에 다소 잠긴 목소리가 담길 수가 있거든요. 이 점은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을 보면 오늘 이번 주의 첫날인데 굉장히 시장이 좋지 못했어요. 코스피가 1.2% 급락이 나왔고 오전장에 개파락으로 출발했다면 오후장에도 다시 또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은 보다 더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었고 2.1% 급락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의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삼성 SDI하고 현대차를 제외하고 전 종목이 파란불로 마감이 되었고 또 대체적으로 1, 2% 정도 대형주 치고는 많은 하락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알테오전과 SM을 제외하고 전 종목이 파란불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은 조금 더 낙폭이 심했던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2%, 많이 하락한 것은 3% 이상도 오늘은 상당히 좋지 못했었네요. 그리고 이어서 수급을 보면 오늘 그래도 2400포인트는 지켜주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도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고 외국인도 같이 오늘은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아슬아슬하게 6만원을 지켜주었고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수가 있었고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오늘은 기관 쪽에서도 같이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시장이 좋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 SDI는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4거래일 연속 빨간불이라 볼 수 있고 외국인도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오늘도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지난 11월 14일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과거에는 연기금도 매수 보조로 맞춰주었다면 지금은 계속 매도세로 포지션이 완전히 바뀌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 SDI, LNF, LG이노텍,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었고 그리고 기관을 보면 기관은 LG전자, 포스코홀딩스,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었네요. 오늘은 LG전자 그리고 조금 전에 외국인 상위 종목에 있었던 LG이노텍까지 또 조금은 작은 종목 중에서 현우산업까지 애플카 관련주가 또 한번 강세 흐름이 나왔어요. 최근에 애플 측에서 TF팀을 구성했던 만큼 애플카 테마도 계속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테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지난주 금요일은 시장이 조금은 빨리 종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별다른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었고 S&P 500이 마이너스 0.03%, 단순히 시가와 고가만 보더라도 거의 0.3% 정도 그 정도의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0.5% 하락이 나왔지만 변동성 자체가 고가에서 저가까지 0.5% 내외로 발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우지수는 물론 다우지수도 그렇게 큰 상승폭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스닥과 S&P 500에 비해서는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고 직전 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장중에 나스닥 선물지수는 조금은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0.8% 하락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이 전날 미국 증시의 흐름과는 다르게 국내 증시까지 좋지 않은 영향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더라도 일본도 0.5% 하락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1.2% 그리고 상해지수도 1%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시장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진 않은 것 같고 그렇다면 이번 주의 첫날인 월요일부터 왜 이렇게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우선 주된 이슈가 지금 중국에서 봉쇄 반대 시위가 이뤄지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4월쯤이었었죠. 그때도 코로나 때문에 봉쇄 조치가 들어감에 따라서 크게 글로벌 시장 공급망이 위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코로나 봉쇄 조치가 들어감에 따라서 과거보다는 반발이 조금은 심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 것이 최근에 월드컵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관중석을 보더라도 아무도 마스크를 끼지 않고 있고
그런 점들이 곳곳에서 시위로 번질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취지가 어땠든 간에 봉쇄 조치가 들어간다는 것은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한번 교란이 될 수가 있고, 그게 오늘 전 세계 주식시장으로 하여금 조금은 달갑지 않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갈지 안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장기적으로 간다고 해도 어쨌든 모든 이슈는 처음에 가장 파급력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코로나가 처음 나왔을 당시에도 20년 3월이었었죠. 그때 가장 파급력이 있었고, 그 뒤에 다시 2차 팬데믹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급락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시각으로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앞서 중국에서 주식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한 가지 이슈가 발표가 되었었거든요. 바로 중국에서 지급 준비율을 인하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행이 갖고 있는 전체 예금액 중에서 일정 비율은 반드시 중앙은행 쪽으로 예치를 해둬야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내는 아마 7%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급 준비율을 인하함에 따라서 0.25%가 93조 원이 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면 이 자금들이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시중은행 차원에서는 이 자금을 대출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상품에 또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금이 93조 원이었고, 단순히 이 기사만 봤을 때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우호적인 기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시장도 그렇고 중국과 굉장히 연관성 있는 국내 시장까지 오늘 상당히 오전장보다 낙폭이 심했던 것은 아무래도 봉쇄 조치, 그게 조금 더 시장에 크게 파급력을 미치는 것 같고요. 반면에 한 가지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자, 인플레이션의 구성 요소에 있어서 첫 번째가 주거비가 가장 많은 파이를 차지한다면 두 번째가 에너지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유가가 다시 한번 큰 급락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배럴당 75달러까지 전쟁 이후로 다시 한번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미국의 쉐보론 측에서 베네수엘라 석유를 생산 재개했고, 이게 아무래도 유가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제재 대상이었었죠. 그런데 제재 2년 만에 일부 완화함에 따라서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은 봉쇄 조치가 조금 더 크게 시장에 파급력이 미쳤던 만큼 큰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만 제가 정확한 날짜는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쯤에 11월 CPI가 발표가 될 거거든요. 그럼 추가적으로 컨센서스를 조금 더 하회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2달 연속으로 CPI가 크게 꺾일 경우에는 연준의 12월 피봇을 넘어서 아직까지는 조금은 이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내년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은 빨라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물가는 빨리 잡히면 빨리 잡힐수록 해로울 게 전혀 없는 시점인 만큼 장기적인 큰 흐름에서는 유가의 하락, 긍정적인 재료로서 한번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오늘은 큰 이벤트가 없는 것 같고, 30일 이번 달 마지막 날 미국의 3분기 GDP 발표가 있습니다. 물론 잠정치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GDP를 조금은 중요시 봐야 되는 것이, 미국이 지난 2분기에 GDP가 마이너스가 나왔고 아마 직전 분기에도 마이너스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온다면 3분기 연속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다른 지표를 많이 본다고 하더라도 엄연하게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는 하나의 신호로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를 보는 요소에 있어서는 GDP 성장률뿐만 아니라 고용률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보기 마련이지만, 3분기 연속으로 성장률이 마이너스에 들어갔다는 것은 경기 침체라고 해석하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지금이 경기 침체이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시점이 아니라 확연하게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이 오히려 연준의 피벗 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률과 실업률, 이것도 잘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연준의 피벗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른 시장이 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오히려 3분기 GDP라든지 금요일에 있는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보다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고요. 또 개별적으로 국내 이슈를 한번 살펴보면 내일이죠. 내일은 국내의 많은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에서 방산 협력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폴란드하고 방산 협력과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대표적으로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런 종목들이 올해 상승률이 대단했었는데, 내일은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방산 협력과 관련된 컨퍼런스가 있는 만큼 내일 이후부터 다시 한번 방산 관련주에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코스피 대형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했어요. 삼성전자도 1.6%, 하이닉스도 2%, 그리고 에너지솔루션도 1%, 각각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10월부터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만큼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은 긴 시각으로서 관점을 가져보시고요. 또 오늘 저녁에 월드컵 경기가 있잖아요. 다들 응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